동학 개미 운동이다. 요새 이 말 많이 하죠. 뭐다? 동학 개미 운동이란?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을 개미들이 사니까. 그렇죠. 자, 동학 개미 운동. 저는 이 말이 별로 좋진 않지만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서, 끌어올린 거는 최근이죠. 끌어올리기 그 전에 뭐였죠?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줬다, 개미들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동학 개미 운동이다. 근데 이게 뭔지 도대체, 이게 성공할까?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자, 우선 동학 개미 운동의 시초가 되는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 뭐예요? 고종 31년 전라도 고부 동학 접주 전봉준 녹두 장군님이죠. 지도자로 동학도와 농민이 합세해 일으킨 농민 운동이다. 그러니까 조병갑의 횡포와 착지에 한 거에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 동학 농민 운동은 반외세 그리고 기득권들에게 반한 운동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동학 개미 운동이 동학 농민 운동이랑 비교를 할 만한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반외세. 반대죠. 외국인들이 막 외세에 침입이 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동학 농민 운동이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꾸고 있더라. 심지어 미국까지 쳐들어가고 있더라. 반대죠.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반기득권,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너무 번다, 너무 막 착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게 동학 농민 운동인데, 지금 주식 상황은 뭐예요? 이참에 나도 한몫 땡겨서 기득권이 되어보자, 이런 느낌이죠.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소액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쏟아붓는 인간들 있잖아요. 빚까지 내서. 이게 동학 농민 운동이랑 비교할 만한 이야기일까요? 전 그래서 이 동학 개미 운동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자, 그동안 어떻게 됐냐?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2월에 외국인은 3조 3천억 팔고 3월에는 12조 5천억을 팔았다. 그동안에 개미들이 4조 8천억 샀고 11조 1800억을 샀다. 특히 우리나라 우량주 1등 하면은 삼전이죠. 여기서 외국인이 4조 9천억 팔 동안 개인도 4조 9천억 샀더라. 더 샀죠? 더 샀는데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파는 동안 개미들이 메꿔준다. 이거 뭐예요?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고 또는 손절하는 동안 개미들이 설거지하는 느낌이죠. 물론 지금 사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욕심 안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근데 지금 동학 개미운동 느낌은 어때요? 예전에 빚내서 집 사면 이런 느낌으로 빚내서 주식 사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닌 분들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코스피 코스닥 현황 봅시다. 언제부터 떨어져요? 2월 말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한번 올랐다, 쭉 떨어졌다,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거의 뭐 회복, 요건 쬐끔했고 다시 최근에 회복한 느낌이더라.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면서 빠져나가는 동안 개미들이 끌어올려졌다, 이런 거죠. 자, 삼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 초에 얼마였어요? 근데 삼전 3월에 외국인들 판 금액이랑 개미들이 산 금액이 또이또이 한데도 엄청 떨어졌죠. 지금 최근에 다시 회복한 거고, 그런데 삼전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 치고 올라왔네? 떨어졌다 치면서 팔아야지 하고 요쯤에서 산 사람들은, 빨리 치고 빠져가지고 한몫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빚까지 내서 지금 작살나고 있더라. 자, 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 새 86만 개 늘었다. 돈 어디서 왔냐? 근데 이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예적금 깨고, 대출 받고, 보험대출, 퇴직금 깨고, 영끌에서 집 사는 거에서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이제 영끌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자, 없는 돈까지 끌어쓴다. 뭐라 그래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서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근데 이것도 내가 조금 더 벌어오겠다 이거죠. 선물로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증거금 계속 빠질 텐데 메꿔야 되잖아요, 마진콜.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는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소비가 돌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는데도 소비가 돌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대출 받아서 소상공인들 살려고 하는데 손님들은 뭐예요? 소비 안 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이쯤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지금은 뭐 회사의 발전을 해서 주식으로 같이 커가는 우량주를 사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떨어졌어? 누군가 손해 받겠네? 그 손실을 내가 이익 봐야지 하고서 무분별하게 대출 받아서 산다. 결국 누가 번다? 대출 받아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죠.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언젠간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오른다. 언젠간 다시 회복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애를 샀다 치더라도 돈은 누가 벌어요? 은행이. 나 그동안 이자 갖고 하느라고 그거 다 깔 거예요, 대부분. 자, 3전 48층 주민 됐어요. 48,000원대 샀다. 그래서 신용대출 몰빵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학자금까지 주식에다 다 넣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까지 받아서 산다. 개인 신용대출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공무원들도 인센티브 받으면 바로 산다. 미쳐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때랑 똑같죠. 자, 대출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번에 모 기사에서는 12, 16을 했음에도 대출이 늘었다 하지만 그거 아니죠. 개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 또 자영업들 힘들어서 대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가계대출 늘어났다. 기업대출 늘어났다. 연체율 어떻게 되겠어요?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무리하고 있다. 주식 하다가 연체 계속해서 돈 못 갚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 팔아버려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지를 눈앞에 두고 다 팔아서 손해만 보고 나오면은 엄청난 후회가 되겠죠. 자, 여기 사례 나오죠. 코스피 3000포인트 간단 말 듣고 아내 몰래 대출 받아서 주식을 5억 샀다가 깡통됐다. 평생 모아둔 돈 2억과 대출 3억을 받아서 현대자동차에 투자했다. 당시 주가 12만원 정도였는데 예전에 2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근데 한 주당 73,500원이 됐다. 73,500원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총액으로 2억 가까이 날린 거죠. 종가 기준으로 3억 3천만원 날아간 거죠. 이혼하자고 한다. 가정 파탄난 거죠. 당시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졌다? 65,900원. 그 다음 쓸 때 조금 회복된 거였죠. 23일이었나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99,700원까지 회복됐는데 얼마에 샀어요? 12만원에. 이게 평생 모아두던 2억만 써서 했으면 버텨볼만 하지만 대출 3억 들어갔죠. 여기 이자 나가는 거 안 나왔죠? 지금까지 들고 계실진 모르겠어요. 만약 저기서 손절했으면 지금 상황에 봐서는 더 큰 손해를 보신 거죠. 이자 나가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엄청난 손해다. 자, 경제 살아나야 주식이 살아나겠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업수당 둘째 주 28만, 셋째 주 330.7만, 664.8만 급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산업 PMI 저번에 50대까지 떨어졌다고 엄청 망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3월에 30대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기업 경기조사 업황지수 마이너스 6.2에서 마이너스 10.1까지 하락폭 커졌다. 왜 지금 사죠? 언제 경제 회복될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지금 뭔가 좀 좋아지는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상황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죠. 자, 주요국 경제지표 미국 어때요? 많죠. 주택만 조금 올랐네. 그렇죠? 중국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국 중국 작살났죠. 일본 수출은 좀 늘었네요. 근데 다른 거 둔화되고 있죠. 유럽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 세계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더라. 자, 국제 유가가 잠깐 이야기했었죠.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급격히 떨어졌다. 1천만 배럴 감산인데 3천만 배럴이 수요가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유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을까요? 유가 떨어지면은 셰일 업체만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연결된 거 굉장히 많죠, 지금은. 자, 내수 시장 어때요? 수출 수입 둘 다 마이너스 됐고. 그렇죠? 이게 판매 마이너스 커졌죠. 2월에 3월 거 아직 안 나왔지만. 설비 투자 지수 조금 회복됐네요. 건설 기성액 건설사 망하고 있죠. 제조업 생산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가동률
75%대에서 7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서비스업 마이너스. 그렇죠? 취업자 수 증감 떨어졌죠. 오히려 실업자 수 늘어나는 것만큼 취업자 수 증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부동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업 작살나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설업에서 저번에 60대 규제 개혁. 아니 지들이 정부야? 지들이 정부가 아닌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었죠. 하지만 CR도 안 먹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남 3구 동남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나머지 서울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동남권 먼저 떨어지고 서울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전국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더라. 소비 이야기 많이 했죠. 조선 차 당연히 안 팔리죠. 수출이 막혔으니까. 셰일업체 박살나면 조선 박살난다고 그랬죠. 얘네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철강. 당연히 왜냐면 차 조선이 잘 돼야지 철강이 얘네한테 팔아가지고 되는 건데 철강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전 유통망 붕괴. 그렇죠. 차 생산 감소, 뭐 선박 발주량, 철강제 판매량 이런 거 다 줄고 있다. 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도 산다. 우리는 그래도 삽니다. 동학개미운동.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집값 오르면서 부동산 못 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돌았어요? 재테크. 예전 같으면은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벌어먹고 집 사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부터 뭐가 돌기 시작했어요? 재테크. 재테크란 말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 또 부동산 사겠다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하지만 결국에 개미들은 대부분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나중에 이만큼 벌었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벌 때쯤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고 개미들이 번 건 적다. 오히려 하락기 때 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출 받아서 영끌한 개미들은 뭐가 된다? 그만큼 은행으로 빠져나가니까 막상 이익 본 건 별로 없다. 일부만 이익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부동산을 살까요? 규제가 강화됐는데 앞으로 대출 규제 풀릴까요? 안 풀리죠. 바젤3 때문에. 가계부채 해결되기 전까지 안 풀려요. 근데 가계부채가 언제 해결돼요? 집값 떨어지면 바로 해결돼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갚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부동산은 뚝 떨어질 거다. 자, 주식 다시 가봐서 LG전자, 삼성전자 다 멕시코 TV공장 셧다운했다. 엄청난 호재죠. 개미들이 들어갈 만한. 이게 호재예요? 아니죠. 지금 생산 소비 9년 만에 최대폭 감소. 투자도 줄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레버리지가 오르겠거니 하고 사면 돼요? 반대로 지금 뭐라 그래요? 계속 4월 9일에 인재개발원에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 지금 신조까지 나타났는데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에 참여하는 신규 투자자들 위험하다. 경고했죠. 그 전에 4월 7일에 금강원에서 올빵하지 마라. 위험하다. 삼가라. 지금 되게 위험하다. 언제 이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서 4월 2일날 경고, 묻지마 투자 자제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소비는 더욱 안 돌고 주식에서 손해보면서 유동성은 계속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팔면서 자금 빼가고 국가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확보해라. 저는 이 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다. 예전에 리먼 때 막 아까 반토막 난 아파트들 봤죠? 그 이상 훨씬 많이 나올 거다. 자, 지금 어때요? 99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97년부터 시작이죠? IMF 때나 금융위기 때랑은 다른 상황이다. 왜? IMF 때는 그래도 뭐가 괜찮았어요? 세계가 괜찮았다. 그리고 2008년 때는 미국부터 작살난 거지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작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랑 섞은 상황이다. 외환위기 오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 돈 빼가잖아요. 달러 보유량 줄고 있죠. 자, 실물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특히 정유, 조선, 건설업 이런데 유가 하락 때문에 정유, 조선 망하고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건설업 망하고 있죠. 결국 이게 뭘로 다가온다? 경기 침체로 다가온다. 막기 위해서 유동성 풀어서 지원,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함이죠. 지금은 침체는 이미 한참 됐고 여기서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 그리고 엄청나게 불어난 실업률 이런 거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정상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무슨 질병 끝나면 출근하면 되냐는 개소리를 날리느냐.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 할 거 있어요? 지금 언제쯤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오른다라는 자신감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워렌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개선해 봤다. 미국 주식시장은? 국내는 미국 주식시장 따라가죠.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많이 들어갔죠 우리나라 사람들. 알고 들어갔다? 그래도 그들이 사니까 들어간 거죠. 그만큼 여력이 되냐. 만약 하더라도 알고 들어가고 매도 타이밍 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묻지마.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과도한 대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비투기 이런 거 안 된다.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론 1번 아는 것만. 그것도 그냥 아는 것만. 내가 이 부분은 버핏이 형보다 잘 안다. 달리오 형보다 잘 안다. 그 정도로 잘 아는 것만. 2번 여력을 충분히 남겨놓고. 왜? 언제? 얼마나 갈지 알아요? 언젠간 다시 오를지 모르지만 내가 이때 샀을지 이때 샀을지도 모르는데 이때까지 나가는 이자,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 그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남겠다는 충분한 계산을 잘 알고 들어가는 분들만 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에 12년 만에 최고의 기회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위험하다. 공부하세요. 정말 여기서 저는 아직 바닥 한참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바닥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의 바닥이 꽤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현금 확보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알 정도의 기회는 온다. 특히 내 집 마련 같은 경우.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남의 말 듣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 얘기 일단 들으세요. 부동산은 앞으로 투기 시장에 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건 조만간 다룰 겁니다.